교류해서 저항 성분으로 갔는데 그것들을 이제 정량화한 값을 이제 리액턴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용량성 리액턴스다. 이제 커패시터가 갖는 리액턴스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장에서 유도성 리액턴스에서 그 이쪽 허수축 그 y축의 유도성은 이제 플러스 쪽, 이 플러스가 되는 쪽이 유도성이었죠. 그 반대로 이제 이 마이너스 쪽이 용량성 리액턴스가 됩니다. 나중에 뭐 상생을 하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할 때 여기가 이제 R이고 여기가 이제 J축이죠. 여기가 이제 XL이 이제 플러스고 이쪽이 JXC 여기 용량성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이거는 마이너스고 이건 플러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항에 대한 마이너스는 없으니까 이건 아예 없고 그래서 이쪽 이 오른 반구 이쪽 오른쪽에 있는 요 반원 부분 요 부분이 이게 이제 그 임피던스의 어떤 그 직교잡부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임피던스가 R 플러스 J 지난번에 한 거는 이제 이게 XL이었죠. 여기에 XC가 이렇게 플러스가 돼서 요게 자체가 이제 요 Z 평면 그 임피던스 평면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개념을 미리 좀 알고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성 리액턴스는 이 마이너스 쪽 이쪽 이게 이제 이렇게 그었지만 실제는 이제 이 선과 같은 거예요. 세로 이 허수축 용량성이 이제 이쪽 마이너스고 유도성이 이제 플러스다 이렇게 이건 제로 리액턴스라고 치면 이렇게 구별한다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리액턴스를 용량성 리액턴스를 얘기하기 전에 커패시터에서 그 직류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하고 이제 교류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냐. 근데 교류는 이제 리액턴스로 작용한다고 돼 있지만 직류는 이제 만약 이런 커패시터에 이런 이제 배터리 직류 전압을 연결을 하면 여기에 이제 충전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커패시터를 처음에 할 때 여기에 이제 이 전극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쪽이니까 이제 여기가 대전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대전이 되고 얘는 이제 플러스가 이렇게 대전이 돼서 여기서 에너지를 저장을 하게 되겠죠, 그죠? 전하가 이렇게 저장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하가 대전이 되고 여기에 전압은 요 공급 전압과 같아지면 더 이상 이제 전기가 흐르진 않죠. 이 사실은 이제 전기가 흐른다는 거는 이 전하가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거지 실제 요 커패시터를 통해서 전기는 흐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기 유전체는 전기를 흐를 수 없는 부도체 역할을 합니다. 여기는 단지 요 부도체를 유전체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대전만 하는 거지 이거를 이게 전류는 이제 여기 전하는 이렇게 가는 거고 전류는 이렇게 가는 거겠죠. 얘는 이제 전하고 얘는 이제 전류죠. 전류 I.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못 간다. 여기 이 커패시터를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장했다가 다시 이제 이걸 제거하면 이제 방전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시 방전을 해서 이쪽 부하 쪽에 어떤 전류를 흘려서 이 부하 쪽에 전원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캐패시터는 자기가 충전도 되지만 방전할 때는 자기가 전원 역할도 한다. 이런 부분들 앞에서 배웠죠. 여러분들 그런 거는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준 거고 그래서 여기에 전하가 쌓이면서 이 전류가 점점 증가하겠죠, 그죠? 전류가 증가했다가 여기에 이제 이 전원 전압과 다 같을 때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전압이면 처음에 이제 전압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가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V2잖아요. 전원 전압이 2면 2가 쫙 되면 전압은 이제 여기서 이제 딱 항상 같죠. 전류는 반대로 이제 처음에는 이게
없으니까 확 이게 거의 이제 맥스로 흐르다가 이 점점점 찰수록 꽉꽉꽉 차면 이제 전류 양이 줄어들죠. 찬 만큼 전류 양은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이렇게 이거 전류 여기서 충전해서 요 커패시터의 전류 흐름은 이렇게 바뀐다. 전압과 전류가. 그래서 이제 평형에 도달하면 이게 꽉 이 전압 공급 전압 같은 전압에 도달하면 평형 상태에 도달해도 더 이상 전류가 못 흐르는 거죠. 일로 못 지나가니까. 그래서 전류는 이제 제로가 된다. 최대 전류가 초기가 이제 최대 전류가 되고 나중에는 제로에 0에 이제 이렇게 딱 접근하는 거죠. 충전류는 마지막에 0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게 이제 0이 돼가지고 꽉 차서 더 이상 이게 전류가 못 흐르는 거죠. 근데 여기다 이 배터리 전압을 막 올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올리면 이게 이제 절연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절연이 이제 파괴돼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파괴돼서 이렇게 흘러갈 수는 있겠죠. 순간적으로 흘러가면서 이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같이 부딪히면서 이게 이제 스파크랑 아크 현상이 여기서 이제 계속 되다가 계속 높아지면 계속 되다가 다시 이제 과잉 전압하는 거를 이제 다시 낮추면 원래 상태로 이제 복귀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커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절연 파괴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다시 이제 복귀를 한다. 영구장 손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을 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커피에서는 이 최대 전압 이게 걸리스 최대 전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최대 전압 밑에서는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다시 소자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 여러분들 그거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고. 자, 그럼 교류가 되면 어떻게 되냐? 교류가 되면 얘가 이제 만약에 플러스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플러스로 돼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플러스로 대전하고 마이너스로 막 대전했어요. 얘가 이제 마이너스니까 대전했다가 이게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게 꽉 차겠죠. 그래서 이 볼트가 같아졌다가 갑자기 또 이거를 이제 바뀌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교류는 플러스로 바뀌겠죠. 바뀌면 얘가 이제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얘가 나오면서 그때는 거꾸로 바뀌면 여기에 얘 플러스밖에 마이너스니까 이 전자 1로 이동하겠죠, 그죠? 얘는 1로 이동하고 자 이렇게 또 이동을 다 하면서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르는데 이게 만약에 이 사이클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 충전 시간 다 충전하고 방전이 이게 아까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충전이 전압으로 치면 전류로 치면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은 충전됐다가 방전되면 다시 이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근데 이 시간보다 여기서 도달하는 이 시간보다 이 주기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이제 주파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교류는 이런 주파수가 있는데 이 주기가 이 한 타임 주기가 얘보다 훨씬 빠르다. 작다고 그러면 얘가 꽉 차기도 전에 이제 이게 바뀌는 거죠. 바뀌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전류라는 게 처음에는 많이 흐르다가 점점 갈수록 전류량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이제 딱 멈추게 되는데 이게 줄어드는 찰나에 다시 바뀌었어. 그럼 얘가 또 이게 확 빠져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전류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에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전류는 더 커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돼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뭐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커패시터에 이렇게 이제 교류를 이렇게 직류 대신 연결을 하면 그리고 이 교류가 이 주파수가 이렇게 수 헤르츠부터 수 기가헤르츠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때 전류의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가 커질수록 교류 전압원의 주파수를 증가를 하면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단락회로처럼 동작해 가지고
이게 전류가 증가한다. 전류가 증가하는 건 뭐예요? 전류가 증가한다는 것은 저항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럼 이제 주파수를 낮추면 어떻게 되느냐? 전류가 작아지겠죠. 전류가 작아지는 건 뭐예요? 저항 성분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일단 생각을 하고 요 용량성 리액턴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량성 리액턴스라는 게 뭐냐? 컵패시터의 교류에 대한 저항성을 정량화한 거다. 단위는 오음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오음으로 나타내서 0부터 수메가오음까지 이제 나타날 수 있다. 얘는 이제 그러면 얘 용량성 리액턴스의 저항 성분은 뭐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요게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파수와 관계 있다. 주파수가 낮아지면 아까 그 뭐라고 그랬어요? 전류가 작아진다고 그랬죠. 전류가 이제 작아지고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이게 이제 식이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서 이제 음익값이 커진다는 거는 리액턴스가 커진다는 거예요. 아까 리액턴스가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음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주파수가 증가하면 이게 커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용량성 리액턴스가 커지면 뭐해? 저항 성분이 커지니까 전류는 작아지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주파수가 낮아질수록 음의 값으로 크기가 더 커진다. 이거는 음의 값으로 커진다는 거는 이제 실제는 절대값으로는 작아진다는 소리하고 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의미예요. 이게 0이고 마이너스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는 그러면 이게 주파수다. 주파수가 낮아질수록 음의 값으로 음의 값으로 크기 커지면 더 이 절대값이 커진다는 거네. 이쪽이 커진다. 그 다음에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음의 값이 크기가 작아지는 거죠.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 음의 값으로 작아지죠. 그죠? 주파수가 커질수록 일로 갈수록 이렇게 이게 작아지니까 유도성 리액턴스가 반대 현상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주파수하고 XC죠. 이게 나중에 이제 그 XC인데 뒤에 용량성 리액턴스가 이게 이제 반대 방향이 반비례 관계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용량성 리액턴스 의미부를 삭제하고 절대값으로 나타나면 주파수가 낮아지면 이쪽 주파수가 이쪽으로 낮아지는 거죠. 왼쪽으로 이렇게 오면 절대값이 커지는 거죠. 그죠? 절대값이 커진다. 주파수가 증가하면 절대값이 작아진다. 그죠?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수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내면 이렇게 XC 용량성 리액턴스는 2파이 F 주파수에 이게 뭐예요? 이게 컨덕턴스죠. 컨덕턴스 앞에서 여러분들 배웠던 커패시턴스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 이 마이너스는 왜 마이너스 1이에요? 음의 이쪽 얘가 이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마이너스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에 반비례해요? 주파수에 반비례하고 커패시턴스에 반비례한다. 이게 저항 성분이니까 주파수가 늘어난다, 커진다 그러면 이게 작아지는 거죠. 이게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전류값이 이게 XC가 작아지면 전류 I는 커지죠. 그죠? 결국 이거는 주파수가 작아지는 거죠. 그죠? 주파수가 작아지면 이거 커지면 이게 거꾸로 커지네. 이게 작아지는 거니까 주파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지고 얘가 작아지면 전류가 커진다. 결국 주파수가 커지면 전류가 커지는 것 같죠. 아까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또 요 커패시턴스도 마찬가지. 커패시턴스가 크면 용량이 크니까 그만큼 전류를 많이 흘려야겠죠. 그죠? 이것도 이제 C도 이게 커진다.
커지면 XC는 작아지고 전류는 커진다. 여러분들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아까 이겁니다. 요게 주파수나 커패시턴스. 주파수가 커질수록 리액턴스는 어떻게 돼요? 절대값이 작아지는 거죠, 그죠? 절대값이 작아진다. 또 커패시턴스가 클수록 절대값이 작아진다. 그다음에 작아질수록 절대값이 커진다. 이런 반비례 관계에 있다. 여러분 이렇게 반비례. 요 식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들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부호를 읽고 혼란 상태를 주의해라. 이 마이너스 부호가 있음을 항상 쳐야 된다. 왜냐면 이거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다. 이 아래쪽이다. 항상 마이너스를 붙인다.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임피던스 볼 때 왜 마이너스를 붙이는지 여러분들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들을 거예요. 이게 임피던스가 이게 이제 R 플러스 J XL 플러스 XC인데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실제적으로 얘는 어떻게 돼? 2파이 F 2파이 FL L 이렇게 됐죠. 얘는 마이너스 1 2파이 F C분의 1 이렇게 되죠. 이거 그죠? 이거 마이너스. 실제는 나중에 마이너스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두 성분 중에서 얘가 값이 크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풀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유의해서 보면 될 거고. 자, 여기서 보면 자, 14-1 자, 주파수가 있죠. 이게 F죠. 그죠? F가 1MHz고 요거는 요거 커패시턴스죠. 그죠? 마이크로 페럿이니까. 그럴 때 용량성 리액턴스를 구하라. XC죠. 그죠? 마이너스 1이죠. 2파이 FC입니다. 요걸 그대로 여러분 대입하면 돼요. 여러분들 요거 대입할 때 마이너스 1에 뭐 2파이는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하고 곱하기 1메가니까 1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요게 이제 마이크로죠.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0.0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래서 요거는 생략할 수 있죠. 6승 마이너스 6승. 그래서 요 메가라는 거하고 마이크로가 이렇게 나오면 두 개 곱하면 상쇄가 되고 1이에요. 1.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한번 눌러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주파수가 0이네. 그죠? 0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이게 주파수가 0이다. 직류라는 거고요. 직류. 여러분들 직류다. 이렇게 주파수 0이다. 직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교류가 아닌 직류. 그죠? 예, 직류다. 커패시턴스 리액턴스는 얼마냐? 자, 이건 어떻게 돼?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에 2파이 FC인데 얘가 0이네. 그죠? 주파수가 0. 어떻게 돼요? 무한대죠. 그죠? 얘는 이제 거의 용량성 리액턴스는 그래서 이게 무한대라고 수학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이제 무한대죠. 무한대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실제적으로 이런 걸 정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용량성 리액턴스가 무한대다. 이게 앞에서 이제 그래프로 보면 이게 거의 여기죠. 여기죠. 주파수가 제로, 직류다. 요 직류, 제로적이죠. 제로에서. 근데 이제 이 직류에서는 리액턴스가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가 제로였잖아요. 이게 그 주파수가 제로 직류에서는. 근데 이거를 뭐 용량성 리액턴스에도 무한대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직류에서는 용량성 리액턴스가 존재하지 실제 않거든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커패시터는
이게 이제 이런 인덕터 같은 경우는 얘가 에너지를 소모를 하거든요. 에너지를 소모를 저항 성분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얘는 저장했다가 방출했다 하기 때문에 여기는 에너지를 얘가 소비를 하지를 못해요. 여기서 자기가 이제 받았다가 내놓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한대다 이게 정의하기 좀 어렵다. 하여튼 어쨌든 직류 이게 직류다. 직류에서의 용량성 리액턴스 얼마냐 그러면 이제 무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는 이제 정의하기 좀 어렵다 이거죠. 수학적으로 무한대가 맞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자 이거 자 메가헤르츠 주파수가 있고 뭐 리액탄스가 있어 커피수스 구하라고 하나 이거는 뭐 여러분들 구하면 되죠. 거꾸로 하면 되죠, 그죠? 뭘 구하라는 거예요? 커피스턴스를 구하라, 그죠? C값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C값. 그럼 C를 남겨놓고 이제 하면 어떻게 될까요? C가 뒤바뀌니까 이게 이제 XC가 되고 자 그래서 요거 뭐 이 부분은 이렇게 C로 해서 XC가 가고 마이너스가 그대로 있겠네, 그죠?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곱하기 2파이 F가 이렇게 되겠네, 그죠? 역수치하니까 그런데 요게 이게 마이너스 100이네, 그죠? 마이너스 나중에 실제로 C는 플러스죠. C가 마이너스 나올 수 없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00이니까 마이너스 C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해서 C가 이렇게 해서 구한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세요. 계산기로. 자 그래서 이제 요 용량성 리액턴스는 요 사사분면이다. 지난번에 그 유도성은 어디에? 유도성은 위였잖아요. 위에. 요건 XL 기죠? 여기 XC 여기 플러스. 옛날에 그 유도성은 요 1사분면 용량성 리액턴스는 요 4사분면이다. 요 4사분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G 값으로 하면 R 플러스 JXC다. 그죠? 그래서 요게 XC. 근데 실제 XC는 요거는 사실은 식이 마이너스 1에 2파이 FC니까 실제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계산하면 요게 그래서 실제 값일 때는 마이너스다. 그래서 뒤에 한번 그 보면 뭐 이런 거죠. 자, 요게 이제 3일 때 그 저항만 있을 때 컵베이스터가 없을 때 뭐 그때 이렇게 여기에 나타나는 거고 요거는 저항은 없고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교류인데 저항만 있는 거예요. 저항만. 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뭐냐? 이거는 이제 커피스터만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저항은 없고 자 이렇게 교류 이런 것들은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항도 있고 커피스터도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이렇게 교류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저항가 요거는 이제 XC가 마이너스 3이죠, 그죠?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가 항상 이렇게 존재한다. 이건 이렇게 여러분도 이해를 해주세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뭐 극한에 뭐 한다는 건 아까 여기죠. 요 값들, 요 축에 존재하는 값들, 이것들은 실질적으로 요거는 이렇게 있을 때 얘도 커피스턴스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존재를 실제는 모든 약간의 누설 컨설턴트를 갖는다. 그래서 누설 컨덕턴트가 있기 때문에 주파수가 0이 되는 직류를 공급한다면 적은 양일지라도 전류가 반드시 흐른다. 그래서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약간의 그래서 이제 리액턴스가 존재한다. 이렇게 딱 이렇게 요 값에 각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동을 요 밑으로 조금씩 이거는 요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값을 갖는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실제 상황에서.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사사분면에서 움직였죠. 그죠? 사사분면에서 주파수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음위값으로 커지죠. 주파 낮아지면 음위값으로
증가하면 음위값으로 작아지고 그죠? 여기서 주파수가 증가한다. 증가하면 음위값으로 주파수가 증가하면 아까 증가하면 이게 음위값으로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점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죠? 위 점점점 올라가고 주파수가 주파수가 증가하면 앞서 어떻게 되나요? 잠깐만. 자, 주파수가 증가하면 이게 작아지네, 그죠? xc가 음위값으로 이게 절대값으로 이제 작아지고 주파수가 그렇죠. 주파수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증가하면 작아지죠, 그죠? 작아진다. 낮아지면 더 커지고 뭐 그런 관계에 있다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서 이 평면에서 어떻게 이동하느냐? 주파수가 증가, 음위값이 작아지죠.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주파수가 증가하면 위로 가고 주파수 감소하면 아래로 갑니다. 요게 요 숫자가 요 허수축에 있는 요 용량성 값, 리액턴스 값이 변화한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0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0으로 떨어지면은 이게 이제 주파수가 0이면 저 무한대로 가겠네, 그죠? 근데 그게 실제 의미가 없다 그랬죠, 아까. 실제 의미는 없다. 아까 그죠? 의미가 없다. 이렇게. 자, 임피던스 벡터들. 자, 요건 뭐 벡터 여러분들 잘 알죠? 요게 요 저항값이 얼마냐? 그다음에 용량수 리액턴스 값이 얼마냐 구하면 이게 뭐냐? 임피던스예요. 임피던스 G값. G는 R 플러스 JXC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요것도. 요거는 이제 저항이 2이고 리액턴스 용량제에서 3이다. 이렇게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해서 그으면 요 값만 알면 이렇게 벡터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벡터다. 여러분들 이렇게 스칼라가 아니고 벡터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 직류와 복수모는데 요거는 뭐 부피가 큰 커패시터는 더 많은 뭐 전화량을 보호한다. 커패시터가 큰 것들이 전류가 많이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내용들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류는 전압에 앞선다. 그 유도성 리액턴스 인덕터는 어떻게 돼요? 전류가 전압에 뒤선다 그랬죠. 얘는 앞선다. 앞서는 게 이제 얼만큼 앞서냐? 그 위상을 또 여기서 따지겠죠. 똑같이 앞에 있는 거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순수 용량성 커패시터, 용량성 커패시터만 있으면 이거는 90도를 얘가 앞서는 거죠. 전류가 그죠? 앞으로 이렇게 앞서 있는 거 이렇게 얘보다 90도가 앞서죠. 이렇게 90도가 앞선다. 순수한 건.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저항과 커패시터 같이 있으면 0도와 이제 90도 사이가 있겠죠. 0도와 90도.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요게 이제 전류 파형이 전류가 이렇게 90도.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90도. 이만큼 앞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치면은 얘가 앞선 거지. 얘부터 얘가 막 앞서쪽이죠. 얘는 90도는 아니죠, 그죠? 순수할 때는 90도지만 얘는 이제 저항도 있으니까 그 위상각만큼 앞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두 개 있을 때 그 0도에서 90도 사이로 앞선다. 그래서 요 저항 R 값과 XC의 값에 따라서 위상이 그 얼마큼 앞서는 게 결정이 된다. 그래서 그럼 그 위상각을 어떻게